자, 이번엔 항등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항등식. 항등식이 왜 나왔다고? 바로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검산식을 세워봤더니 그 검산식이 좌변과 우변이 같은 꼴이 나온 항등식이었더라. 그래서 항등식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항등식은 특징이 있어요. 특징. 그리고 항등식의 정의도 있죠. 뜻. 자, 우선 특징부터 보자면 이런 식의 항등식이야. 2x 플러스 1은 2x 플러스 1이다 항등식이에요. 근데 여기서 조금이라도 달라봐. 좌변식과 우변식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항등식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항등식은 어떤 특징을 갖는다? 좌변에 있는 식과 우변식이 어떻다? 좌변과 우변식이 완전히 같아야 된다라는 게 항등식의 특징이에요. 근데 뜻은 정의는 좀 달라. 정의는 뭐냐면 이거예요. x에다 1 집어넣어보자. x에다 1 집어넣으면 얘 3되고 얘도 3돼서 같죠. 2 집어넣으면 5되고 5돼서 같죠. 왜? 같은 식이니까 같은 값 나오지. 그러니까 정의는 뭐냐면 x에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값을 대입하더라도 항상 뭐가 되는 식? 참이 되는 식이 바로 항등식의 정의예요. 근데 이 두 개는 같은 게 좌변과 우변이 같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값을 대입해서 참이 되는 거지. 같은 둘이 다르다라면은 그게 불가능할 거잖아. 그러니까 얘랑 얘는 어떻게 보면 같은 뜻이에요. 항등식을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항등식에는 뭐가 있냐면 미정계수법이라는 게 나와요. 자, 미정계수법은 뭐다? 그대로 가볼게. 정해져 있지 않다. 뭐가? 계수가. 그 식의 x항 또는 상수항과 같은 계수들이 정해져 있지 않고 문자 a, b, c라는 어떤 특정 문자, 상수 대신에 사용하는 문자로 들어있는 식을 말해요. 그런 문자들의 값을 구해주는 방법이라는 거야. 정해져 있지 않는 문자가 몇을 갖는지를 구하는 게 미정계수법이구나 라는 건데, 그 미정계수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계수비교법이야. 두 번째는 수치대입법이야. 자, 계수비교법부터 한번 간단하게 가볼게. 예를 들어 3x 플러스 2가 ax 플러스 b라는 이런 식이 있어. 다음 이 식이 항등식일 때라고 한다면 항등식일 때 a와 b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항등식일 때 a와 b를 구하시오 그랬어? 그럼 우리는 a가 3, b가 2라는 이렇게 답을 내요. 근데 왜 내는지를 모르고 그냥 내. 왜 내지 했는데 왜 내요? 바로 위에 그래서 미리 적어놨죠. 뭐야? 항등식의 특징. 좌변식과 우변식이 어떻다고? 같다고. 다시 말해서 이 계수비교법을 쓸 수 있는 건 누굴 이용한 거야? 이걸 이용한 거야. 좌변식과 우변식이 같아야지만 뭐 하자고 했어? 뭐 하라고 했어? 항등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런 거고, 또 하나 ax 플러스 b는 0이라는 이 식이 항등식이 됐으면 좋겠대요. 그럼 우리는 a0, b0 이렇게 하잖아. 왜 그런 거죠? 사실 얘도 계수비교법이에요. 왜 계수비교법이냐면 이 0은 0x 플러스 0도 0이죠. 그러니까 0을 0x 플러스 0이라고 생각해봐. 왜? x항의 개수도 0, 상수항도 0. 그럼 0인 거잖아. 그러면 얘를 계수비교법을 해보니까 a도 0, b도 0. 왜? 좌변과 우변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러니까 0x 플러스 0이 나와야 돼. 그래야지 ax 플러스 b도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a도 0, b도 0. 계수비교법을 이용한 거죠. 계수비교법을 이용하는 게 두 가지 버전이 있구나. 어떻게? ax 플러스 b는 cx 플러스 d처럼 좌변식과 우변식이 둘 다 존재할 때는 그때는 a는 c와 같고 b는 d와 같으면 얘는 항등식이 돼. 왜? 좌변과 우변식이 같으면 항등식이었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 ax 플러스 b는 0꼴로 우변에 있는 식이 좌변으로 다 넘어가 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a가 0, b는 0, 둘 다 0이어야지만 항등식이 돼. 이유가 뭐였죠? 0을 0x 플러스 0으로 생각해서 보자면 계수비교법이 더 잘 보인다라고 쌤이 얘기를 했었죠.
개수비교법은 조금 더 얘기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만 추가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어디서 문제를 풀면서 얘기를 해줄게. 일단 기본적인 것들만 적어보자. 자, 그럼 수치대입법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수치대입법. 수치대입법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3의 x-2 그 다음에 플러스 미안해, 쏘리 a의 x-2 x-1 플러스 b의 x-1 x-3 마지막 c에 여기다 적을게. 칸이 모자니까 x-2 x-3 이렇게 식이 전개돼 있을 때 얘는 뭐 0이다. 뭐 이게 항등식. 잠깐만. 좀 기네. 어떻게 하면 될까? 그냥 제일 간단하게 갈게요. 어차피 처음이니까 x-1 플러스 b의 x-2는 3x 플러스 5다. 이렇게 갈게요. 자, 지금처럼 어떻게 돼 있는 식? 묶여 있어서 이 인수들이 다항식으로 돼 있는 식, 이런 식들은 바로 수치대입법을 이용해 주는 게 편해. 물론 얘를 전개해서 ax 빼기 a 플러스 bx 마이너스 2b 하고 x, x끼리 묶어서 a 플러스 b의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b가 3x 플러스 5니까 a 플러스 b가 3과 같고 마이너스 ab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b가 5와 같아서 얘 둘을 연립해주면 ab 값이 나와요. 근데 식이 너무 길고 오래 걸리잖아. 이런 식, 오히려 묶여있는 식은 개수비교법보다는 수치대입법이 훨씬 쉽다는 건데, 수치대입법은 뭐냐면 어떤 성질을 이용해 주는 거냐면, 수치대입법은 바로 위에 두 개 중 하나 안 했죠. 어떤 성질? 바로 정의. 항등식은 x에다가 어떤 값 대입해도 참이 되기 때문에 그냥 막 대입해도 돼요. x에다 3 대입해도 돼, 5 대입해도 돼, 6 대입해도 돼, 뭘 대입해도 얘는 성립해. 그러니까 아무거나 대입해도 된다 이거야. 그럼 뭘 대입하냐 이거야? 바로 여기 있는 묶여있는 식 있죠? 인수로 묶여있는 식. 그 식이 0 되는 x값. 이유가 뭐야? 0 돼 버리면 앞에 곱해져 있는 식이 날아가 버리잖아. 왜? 곱하기 0이 되니까. 그래서 날려버리는 목적으로 해서 이 묶여있는 식이 0 되는 x값을 대입하자 이거야. 왜? 대입해도 상관없다라고 항등식은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x에다 1을 전체적으로 대입해 보니까 얘 0 되죠. 그럼 a 곱하기 0 되니까 얘는 적을 필요도 없이 0 되니까 그냥 적지 말자고. 자, 여기도 같이 1 대입해야 되고 여기도 같이 1 대입해야 되니까 1 대입하면 마이너스 b가 되고요. 1 대입하면 8대. 그럼 b는 마이너스 8이다가 순식간에 나와버려요. 그래서 개수비교법보다는 뭐가? 수치대입법이 조금 더 고급스러운 풀이가 될 거야. 그럼 이번엔 두 번째는 뭘 대입해야 돼? 2 대입해야 되겠죠? 그럼 전체에다 2 대입하면 a가 되고요. 0 되고요. 2 대입하니까 6에다 오니까 11 돼서 a 값과 b 값이 바로 몇 초 만에 나와버리죠. 이게 바로 수치대입법의 위력이에요. 묶여있는 식이 0 되는 x값을 대입하자. 왜 대입해도 돼? 항등식이니까. 자, 여기까지가 개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으로 미정계수를 알아본 건데, 그냥 차라리 여기서 좀 미정계수법에서 개수비교법을 조금 더 고급지게 한번 가볼게요. 고급지게. 자, ax 플러스 by bxy 마이너스 3a 플러스 b. 그냥 막 하니까 는 0이다. 자, 다음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미지수가 많아버리면 이제 식이 엄청 혼란스럽다는 게 포인트야. 미지수가 많아버리면. 아까 개수표 할 때는 미수가 x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비교가 가능했는데 뭐일 때? 미수가 여러 개일 때. 그때는 뭐가 중요하다? 바로 위의 멘트가 중요해요. 어떤 멘트? 항등식이라는 멘트가 중요해. 이 멘트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해 볼게. 이 멘트가 바로 다음 항등식이라는 멘트가 네 가지가 있는데 다음 x에 대하여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한다라는 말 아니면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한다 아니면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한다. 그 다음 멘트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x값에 관계 없이 항상 성립한다. 이 모든 멘트가 다 항등식을 말하는 멘트야. 그리고 기준 문자는 누구로 얘기하고 있어? x로 얘기하고 있어. 이게 포인트예요. x로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항등식에서 계수비교법은 바로 기준 문자를 파악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 기준 문자에 대한 뭐가 돼야 된다? 내림차순 정리가 돼야 돼. 계수비교법은 일단 첫 번째 기준 문자가 확정이 돼야 되고, 기준 문자가 즉 특정 문자라고 해도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그 기준 문자에 대한 무슨 정리가 돼야 돼? 내림차순 정리가 돼야 돼요. 자, 우리 내림차순 정리는 제일 첫 번째 시간에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고, 자, 그럼 이 문제로 한번 가볼게. 이 문제가 두 가지 버전을 낼 텐데 선생님이 첫 번째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문제를 임의의 실수 A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는 식이다. 이 식이. 두 번째는 어떻게 할 거냐면 뭐랄까 그냥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이렇게 두 가지를 내볼게요. 뭐가 다른 거냐면 얘도 항등식이고 얘도 항등식인데 기준 문자가 A라는 것과 기준 문자가 X라는 게 달라요. 그럼 뭐가 달라? 내림차순 정리하는 방법이 달라. A 가지고 내림차순 한다면 A 있는 식을 해서 이 식은 전체 식은 A에 대한 1차식이에요. 왜냐하면 A에 대한 항이 1차 항이 제일 높기 때문에 그럼 1차 항들로 묶어서 X 빼기 3의 A 그 다음에 나머지 항은 그냥 적죠. BXY 플러스 B 는 0이다. 이렇게 적어. 그래 놓고 계수 비교를 하는데 A 기준으로 A항의 계수가 x 빼기 3이고요. A 기준으로 상수항은 뒤에 더해져 있는 이 식이기 때문에 얘를 계수 비교법을 이용해주면 얘가 0이다. x 빼기 3이 0이다와 bxy 플러스 b는 0이다. 두 개로 식을 정의할 수가 있을 거야. 물론 지금 선생님 막 만들었으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얘를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고 한다면 반대로 x가 들어있는 항을 가지고 내림차순 정리해야 되니까 x에 대한 1차식이니까 똑같이 x로 묶어주자. 그럼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by의 x 나머지 x가 없는 항 적어주게 되면 이때 얘가 항등식이다를 했으니까 x항의 계수인 얘가 0인 거고 상수항인 얘가 0인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까 이랬었잖아. 계수비교법에서 ax 플러스 b는 0이 계수비교법하면 a가 0이어야 되고 b가 0이어야 됐잖아. 잠깐만 위에다 적어야 됐구나. ax 플러스 b는 0이 항등식이라면 a가 0이고 b가 0이어야 된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a가 0이어야 된다 b가 0이어야 된다라고 알아버리면 문제를 못 풀어요. a를 뭐로 봐야 돼? x항의 계수, b는 상수항. 즉 다시 말해서 A는 0이다, B는 0이다가 아니라 우리가 내림차순 정리한 얘는 지금 X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X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리했고 그때 X항의 계수가 0인 거고 상수항이 0인 거야. 다시 말해서 A 기준에서 A 기준에서의 계수가 0인 거고 그리고 상수항이 0인 거고 X항의 계수가 0인 거고 상수항이 0인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결론은 바로 항등식은 누구에 대한 특정 문자에 대한 기준인지가 중요하다. 자, 그럼 여기까지 끊고 갈게요.